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으로 난이도는 아니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YBN 강남센터의 그린오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픽 난이도 설정 관련해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픽이라는 시험은 조금 특이한 게 시험을 보기 전에 설문지라는 걸 작성하고 그리고 또 난이도도 선택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난이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에 맞는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는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내 목표 등급이 조금 높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1과 2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수도 적고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최소 3 이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난이도 3 이상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 수는 총 15문제입니다. 근데 이 난이도 설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난이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이도 3과 5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난이도는 4 아니면 6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높은 난이도를 선택할수록 더 좋은 점수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즉 여러분들 목표 등급이 IH 이상이라고 하면 난이도는 반드시 6을 해주셔야 돼요. 난이도 5랑 6을 했을 때 차이가 아예 없어요. 난이도를 6을 하게 되면 돌발 주제가 더 나와서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질문의 속도가 더 빠르다거나 아니면 단어들이 좀 더 어렵게 나온다거나 이런 차이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신 기출문제를 얻기 위해서 이제 25일에 한 번씩 항상 시험을 보면서 문제들을 이제 외워오고 있는데요. 난이도 4, 5, 6을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요즘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집안일이라는 주제가 2번 시험 보면 한 번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난이도 4와 5, 6을 했을 때 모두 집안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집안일이라는 주제가 각각 난이도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10월에 본 시험에서 난이도 4를 했는데 집안일이 두 번째 주제인 5번, 6번, 7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띄워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번에는 이번 5월에 본 시험에서 난이도를 5로 했을 때 똑같이 집안일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띄워 드릴 테니까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처음에 보여드린 난이도 4를 했을 때와 지금의 난이도 5를 했을 때 문제 6번과 7번이 다른 이유는 난이도를 3이나 4를 했을 때와 5나 6을 했을 때 문제 유형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문제 자체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7월에 본 시험에서 난이도 6을 했을 때 세 번째 주제인 8번과 9번과 10번에서 집안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난이도 4랑 5랑 6을 했을 때 이 차이가 없음이 보이시나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질문의 속도가 빠르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돌발 주제가 더 나와서 어렵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아예 차이가 없는데 난이도를 올릴수록 더 좋은 점수를 준다? 그럼 난이도를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6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이도 5와 6을 했을 때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유형이 똑같이 나오니 5보다는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6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5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오픽 후기에서 사람들이 난이도를 5로 했는데 IH를 받았는데 6을 했더니 AL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있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난이도 4는 언제 선택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픽에는 장소 등등을 묘사해보라는 전반적인 묘사 문제나 아니면 어떤 활동과 루틴에 대해서 묘사해보라고 하는 문제, 과거 경험, 비교 및 대조, 그리고 롤플레이 등등의 다양한 문제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난이도 3과 4를 선택했을 때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유형이 아예 똑같고요. 난이도 5와 6을 했을 때 문제 유형이 아예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난이도 3, 4를 선택했을 때 문제 유형과 난이도 5, 6을 선택했을 때 문제 유형이 다르다라는 거죠. 난이도를 3, 4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14번 문제에서는 장소나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묘사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15번 문제에서는 채점관인 에바에게 주제 관련 질문 3-4가지를 해보라고 하는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반면에 난이도 5, 6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14번에서는 비교 및 대조화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15번에서는 그 주제에 관련 사회적인 이슈나 최근 뉴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난이도 3, 4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그 문제들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15번 최근 뉴스나 사회적 이슈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난이도 3이나 4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난이도 3보다는 당연히 4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를 올릴수록 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수월하니 3을 선택할 이유는 아예 없고
4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즉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난이도는 무조건적으로 4 아니면 6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조언을 더 드리자면은 이왕이면은 난이도 4보다는 6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또 어떤 학생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 15번 사회적 이슈나 최근 뉴스 물어보는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난이도 6을 알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스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등급이 AL이라고 하면은 14번이나 15번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답변을 잘 해주셔야 AL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목표 등급이 IM1은 당연하고 IH까지라고 하더라도 14번, 15번은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스킵을 해도 IH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들입니다. 스킵하는 방법에도 전략이 있는데요. 아무렇게 그냥 스킵하는 게 아니라 스킵 관련 제가 이전에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여기 영상 2개를 띄워드릴 테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난이도 설정 관련해서 팁을 드렸는데요. 이 난이도 설정하는 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오픽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던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